안녕하세요. 글로벌 성공투자 동반자 월간한다의 오채윤입니다. 네, 무더운 여름을 지나서 이제 가을 향기가 느껴지는 9월이죠. 9월은 또 결실과 풍요의 계절이기도 한데요. 이에 걸맞게 저희가 알찬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메인 커버 세금을 알아야 투자 성공한다를 통해서 세금 폭탄 피하는 상속 증여세에 관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에 관해서 이환주 하나은행 세무사 직접 만나보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50대의 경우에 자산이 어느 정도면 자녀 상속 증여세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세금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10억 정도 이상이 될 때 상속세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배우자가 살아있다라고 하면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를 합쳐 10억까지는 세금 없이 자산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최근에 증여 신고가 증가를 했는데 그 증가 추세가 일어나는 이 원인이 뭔가요? 상속 증여 세율 구조를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직계 비속에게 사전에 증여를 하고 10년이 지나면 상속 재산에서 제외가 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스킴을 잘 활용한다면 좀 더 적은 세금을 내고 재산을 온전히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자산 가치의 변동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속이 발생할 당시에 그 상승한 재산 가액이 아니라 과거에 좀 더 적은 가액으로 증여할 당시 증여 신고한 부동산 가액이 상속 재산에 합산되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하게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 더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세법의 개정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금액을 작년에 증여를 했다라면 10% 세액공제가 가능했는데 올해 증여를 한다면 7%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한 개정세법 2018년도 개정세법 안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내년에 똑같은 금액을 증여할 때는 7%가 아닌 5%로 축소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라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라면 증여를 할 의향이 있다라면 조금 올해 안에 증여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적은 세금을 내고 물려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그 순자산이 그러면 20억 원인 경우에 상속증여세를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해야 되나요? 그리고 또 절세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순자산이 한 20억 정도라면 그리고 배우자분이 살아있다라고 가정한다면 10억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략 상속세는 2억 3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상속재산가액을 10억 이하로 떨어뜨려야 되는 필요성이 있겠죠. 그렇다면 결국은 사전증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넘어갈 수가 있겠는데요. 사전증여를 할 때 이 부분도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고 현금, 금융자산이 있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부동산 쪽으로 먼저 컨셉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수중자, 받는 사람을 늘리면 늘릴수록 내야 되는 세금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 아들, 딸에게만 증여를 했던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넓게 봐서 내 사위나 며느리까지 합쳐서 증여를 하게 되면 좀 더 적은 세금을 내고 자산을 다음 세대에게 넘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상속증여세 아끼려고 꼼수 부리다가 오히려 세금 폭탄 맞는 경우가 많은데 사례 좀 소개해 주세요. 보통 부모님들이 아들, 딸, 그 자녀들이 결혼할 때 전세금을 보태주거나 아니면 자제분들이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자금에 대출 원리금을 상환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적발이 되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게 내가 현금으로 주거나 그리고 현금으로 대출금을 갚아주는 경우에는 이거는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최근 국세청에서는 PCI 분석이라는 방법을 활용해서 즉 이게는 소득 대비 카드 사용이라든지 부채 상환 비율 등을 분석을 하는데요. 이게 적정 수준을 넘어갈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걸러내서 실제로 본인의 자금으로 하고 있는지들을 역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세금 안 내고 물려받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세무조사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내야 될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연 10.9%까지 더 내야 되는 좀 그 안타까운 사연들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는데 그렇다면 50대 중산층의 상속증여세 절세 원칙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적은 세금을 내고 자녀들에게 그 본인들의 일군 자산을 물려주고 싶은 거는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같은 것 같습니다. 상속증여 절세의 대원칙이라고 한다면 이른 나이부터 긴 기간 동안 분산해서 10년 단위로 저평가된 재산을 증여한다라는 이 네 가지 원칙만 명확하게 알고만 있어도 아주 적은 세금을 내고 자녀들에게 그 재산을 잘 물려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월간한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기사는 월간한다 9월호에서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달에도 여러분들 모두 부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